안녕하세요. 책보자 스위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 AI 공부입니다. 이 책은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으로 시작하는 시리즈 중 AI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당장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인공지능에 대해 호기심을 잃지 않고 매일 한 단어씩 공부하기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상상해왔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불과 한 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지능을 가진 무언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상상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피그말리오는 자신이 만든 여성상 갈라테이아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인간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원하지요. 그 기원이 어찌나 간절했던지 결국 아프로디테가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갈라테이아는 인간이 되었고 둘은 결혼해 자녀도 두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외에 피노키오나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양철 나무꾼 역시 인간처럼 사유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대표적인 인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를 구현시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오랫동안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허구의 개념일 수밖에 없었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컴퓨터가 발명되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을 투영할 대상이 생긴 것이죠. 컴퓨터의 발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180도 뒤집어 놓았는데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튜링 테스트 1950년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방 게임을 제안하는데요. 이 게임은 훗날 튜링 테스트로 더 잘 알려집니다. 튜링 테스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컴퓨터와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 자신의 대화 상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혀진 인공지능은 많지 않은데요. 2022년 출시된 챗GPT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의의 누군가와 컴퓨터를 통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챗GPT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챗GPT를 인간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챗GPT는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가장 문맥에 맞고 자연스러울 확률이 높은 대답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보다 더 진화된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어방 논증 앞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중국어방 논증은 미국의 철학자 존 설이 1980년대 튜링 테스트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제시한 철학적 사고 실험인데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방에 갇혀 있고 이 방에는 중국어로 된 질문이 적힌 종이가 들어옵니다. 방에 갇힌 사람은 방 안에 있는 중국어 매뉴얼을 참고해서 중국어로 된 답변을 작성해 밖으로 보냅니다. 이를 외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매뉴얼에 따른 규칙을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보이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언어를 사용해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 답변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조하는 학자도 많지만 반박하는 학자도 많이 있는데요. 반론에 따르면 방 안의 사람, 매뉴얼, 그리고 방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 전체 시스템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하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 진짜 사람 친구같이 느껴질 것 같네요. 도둑과 경찰 놀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 도둑과 경찰 술래잡기 놀이를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중에도 도둑과 경찰의 원리와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도둑 역할을 하는 생성자가 입력된 무작위 데이터를 가공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는 것처럼 생성자는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잡히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경찰 역할인 판별자도 존재하는데요.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경찰이 노력하는 것처럼요.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이기 위해 점점 더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고 판별자는 더 정확하게 가짜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게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성자는 점점 더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진짜 같은 그림과 사진, 영상이라고 하네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그림과 사진 등을 정말 실제같이 만들어낼까 궁금했는데 자체적으로 학습하며 진화해 나간 결과였다니 참 신기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짧은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논술 및 토론 대비에도 효과적일 것 같아 학생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